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이 앞에 이 책이 보이죠? 선생님이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책 제목이 억울한 곤충들이에요. 억울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억울해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와, 손 내리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도 억울한 경험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네요. 우리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억울한 친구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억울한 사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엄마예요. 우리 엄마들이 제일 억울해요. 우리 어린이들 엄마가 왜 억울해요? 라고 이따가 한번 여쭤보세요. 제일 억울해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억울하고 엄마들도 억울하고 사실 아빠도 많이 억울해요. 그런데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곤충도 억울해요. 그렇죠? 예. 사람이 생명이죠. 사람은 생명이죠. 동물도 모든 게 다 생명이죠. 곤충도 생명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것처럼 곤충도 가만히 그 마음을 들어보면 나는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곤충들의 억울함을 한번 뭐 때문에 억울해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곤충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친구들 이렇게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억울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요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네. 야단났어요? 곤충들이 억울하대요. 왜 억울할까요? 자, 시작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숲속에 곤충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나비야 안녕. 꽃등에구나. 추운 겨울 잘 이겨냈구나. 응. 꽃등에 너도 억울해서 왔니? 응,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거야. 뭐라고? 내가 더 억울할걸? 잠시 후에 반딧불이, 무당벌레, 개미귀신, 누에나방, 그리마, 각닭이, 꼽등이, 땅강아지, 방아벌레, 매미, 하루살이, 사마귀, 배짱이 등 수많은 곤충들이 숲에 모여들었어요. 이때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하늘에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곤충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시끄럽게 굴어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래서 왜 억울한지 들어보려고 왔단다.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곤충부터 말해볼래? 저요. 다 억울하대요. 곤충들은 앞다투어 자기가 가장 억울하다고 손을 들었어요. 알았어. 모두 자기가 가장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면 소똥구리, 꽃등에, 무당벌레부터 자기가 왜 억울한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누구부터? 소똥구리, 꽃등에, 무당벌레부터.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자, 무당벌레가 왜 억울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가장 억울해요. 무당벌레가 말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다시 지어달래요. 이름이 싫대요. 자, 우리 같이 노래를 할 텐데요. 이 노래를 하나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알아맞힌 어린이에게는 초콜릿을 선물할 겁니다. 알면은 손 번쩍 들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먼저 노래하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독침 없어서 만져도 괜찮아. 시작. 나는 독침 없어도 만져도 괜찮아. 둥근 갑옷 예쁘고 엄청 단단해. 시작. 둥근 갑옷 예쁘고 엄청 단단해. 우린 진딧물 먹고 살아서. 시작. 우린 진딧물 먹고 살아서 사람에게 이롭다고. 시작. 사람에게 이롭다고 이름 다시 지어줘. 무당 싫다구. 이름 다시. 이름 다시 지어줘. 무당 싫다구. 네. 자, 처음부터 우리 두 연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독침 없어서. 시작. 나는 독침 없어서 만져도 괜찮아. 둥근 갑옷. 둥근 갑옷 이쁘고 엄청 단단해. 우린 진딧물 먹고 살아서 사람에게 이롭다고 이름 다시 지어줘. 무당 싫다구. 네, 너무 잘했어요. 이제 문제를 낼게요. 아는 어린이는 손을 누가 먼저 들까 한번 봅시다. 이 노래에서 저기 나는 누구일까요? 와, 손을 다 들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누구? 정답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손 든 어린이한테 우리 초콜릿 하나씩 주세요. 손 들고 있어요. 초콜릿 하나씩 주게. 초콜릿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다른 선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네, 난 우리 어린이들이 이 답을 맞추는 어린이가 10명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더 많이 준비해 올 걸 이렇게 다 맞출 줄 몰랐어요. 아, 선생님이 바보였어. 선생님이 바보였어. 아이고. 자, 이제 무당벌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요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그렇죠. 무당벌레가 무엇을 잡아먹고 살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인데요. 무당벌레의 주요 먹이는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이 이로운 곤충일까요? 해로운 곤충일까요? 정답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요? 답을 너무너무 잘 맞춰요. 이 진딧물은 해로운 곤충이에요. 자, 진딧물이 우리가 먹고 사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진딧물을 먹고 사는 이로운 곤충이 바로 무당벌레예요. 그런데 진딧물이 알을 낳겠죠? 무당벌레가 알을 낳겠죠? 근데 알을 어디다 낳냐면 진딧물 많이 사는 곳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눈 뜨고 딱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진딧물 먹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벌레 때부터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농작물들을 많이 보호해줘요. 아주 착한 곤충이죠. 그 다음에 진딧물은 쏘질 않아요. 뭐 깨물지도 않고요. 너무 순해요. 착하고. 예. 벌은 독침이 있어서 쏘잖아요. 그죠? 모기도 깨물고 쏘고. 그런데 우리 무당벌레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모습이 예쁘잖아요. 그죠? 모습이 예쁘고 이롭고 순해서 프랑스에서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 벌레 이름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우아한 곤충 또는 아름다운 곤충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안 불러요. 원래 이 무당벌레는 유럽에는 없었어요. 아시아에서만 주로 살았어요. 그런데 15세기, 16세기 때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서 보니까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유럽은 진딧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골치 아프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무당벌레를 데려다가 유럽의 들판에다가 풀어놓으니까 얘네들이 진딧물을 잡아먹어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맙고 착해서 이렇게 하늘의 선물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아한 곤충, 아름다운 곤충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무당벌레. 그 다음에 뒷박벌레. 뒷박벌레가 뭐냐면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뒷박벌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점벌레라고 불러요. 우리는 주로 색깔이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거지요. 자, 이제 무당벌레가 왜 억울해하는지 이해되나요? 네.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똑똑해. 와. 무당벌레가 왜 억울해하는지 아마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무당벌레가 아까 이름 다시 지어달라 그랬잖아요. 프랑스나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이름이 다 이쁘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무당이 붙어가지고. 울긋불긋하니까 아마 무당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네.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네. 자, 혹시 우리 어린이 중에서 자기 이름이 내 이름 미워요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 있어요? 한 명도 없네요? 맞아. 우리 어린이들 이름은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이쁘게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이름이 이상하거나 이름이 미운 그런 친구 있어요? 있긴 있나 봐요. 몇몇 어린이가 네 그랬어요. 근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 엄마들은, 아빠들은 이름이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이상한 이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고치는 그런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무당벌레도 싫은 거예요. 이름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치면 좋을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빨간 예쁜이 곤충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귀여운 곤충 그래도 되고요. 귀여운 친구 그래도 되고요. 뭐든지 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었다가 한번 생각났을 때 예쁜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예쁜 이름 붙여보세요. 네. 자, 다음 또 억울한 아이가 친구가 또 있어요. 제가 더 억울해요. 어린이들이 저만 보면 도망가요. 얘가 누굴까요? 벌이에요. 꽃등이에요. 네. 벌이라고 얘기하는 어린이도 있고 꽃등이라고 얘기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진짜 뭐가 답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사진의 이 곤충은 누구일까요? 벌일까요? 꽃등에일까요? 네, 벌이라고 얘기하는 어린이, 꽃등에라고 얘기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자, 뭐가 답일까? 자, 두 번째 사진은 누굴까요? 두 번째 사진은 꽃등에라고 얘기하는 어린이가 없었어요. 다 벌이라고 얘기했어요. 와, 자, 세 번째 모르는 어린이는 없을 것 같아. 세 번째 사진은 누구일까요? 파리예요. 자, 우리가 파리는 이렇게 보니까 파리라고 누구나 쉽게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 사진은 벌이라고 말하는 어린이와 꽃등에라고 말하는 어린이가 반반씩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뭐가 다를까요? 초콜릿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저런. 우리 출판사 이사님 여기 선물 좀 주세요. 우리 어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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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나중에 우리 일단 손 내리시고요. 선생님 얘기할게요. 자, 우리 이제 순하고 이로운 꽃등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꽃등에하고 꿀벌을 비교했어요. 꽃등에는 파리 꽃등에 과예요. 파리예요, 파리. 파리에서 나온 곤충이 바로 꽃등에예요. 꿀벌은 벌목 꿀벌과예요. 꿀벌은 꿀벌이에요. 둘이 다른 거죠. 꽃등에는 파리에 가까워요. 독침이 꽃등에는 없죠. 근데 꿀벌은 독침이 있죠. 날개 수가 꽃등에는 2개고요. 꿀벌은 몇 개? 4개예요. 이 사진 볼까요? 꽃등에는 날개가 2개가 있지만 벌은 날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 크기. 누구 눈이 더 클까요? 네, 꽃등의 눈이 훨씬 더 커요. 요 눈이 꽃등의 눈이에요. 이렇게 커요. 얼굴에 머리의 절반 이상이 눈이에요. 그런데 꿀벌은 눈이 조그맣죠. 갸름하고 조그만 게 꿀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꽃등에는 발바닥으로 냄새를 맡아요. 파리도 발바닥으로 냄새 맡죠? 맛을 느끼죠? 그런데 꿀벌은 저기 보세요. 더듬이가 있잖아요. 더듬이로 냄새를 느껴요. 근데 무엇을 먹고 사나? 꽃등에는 꿀과 꽃가루와 진딧물을 먹고 살아요. 꿀벌은 꿀하고 꽃가루를 먹고 살죠. 우리 어린이 다 아시죠? 맞아요. 그런데 꿀하고 꽃가루를 먹는 거는 둘이 똑같은데 꽃등에는 한 가지를 더 먹어.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진딧물을 먹어요. 그러면 꽃등에는 정말 좋은 곤충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벌만 있고 꽃등에가 없다면 벌하고 꽃등에하고 숫자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를 나르다가 다른 데서 묻혀가지고 씨앗이 생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꿀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꽃등에도 똑같이 해요. 거기다가 진딧물까지 먹어요. 그게 얼마나 이로운 곤충이에요? 다만 꿀벌은 우리에게 꿀을 많이 선사하죠. 꽃등에는 꿀을 선사하진 않아요. 혼자 자기가 먹어요. 자, 꽃등에하고 꿀벌하고 누가 하늘을 나는 실력이 더 좋을까요? 벌이 더 좋다고 여러분 그러셨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꽃등에가 더 실력이 좋아요. 자, 붕하고 꽃등에가 날다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 꽃등에는 잘해요. 가만히 서 있는 거를. 그런데 꿀벌은 오랫동안 서 있질 못해요. 가만히 공중에. 그다음에 서 있다가 갑자기 휙 날아가는 속도. 이것도 꽃등에가 훨씬 빨리 날아가고 잘 날아가요. 나는 것은 꽃등에가 제일 잘 날아요. 그런데
꽃등에는 왜 벌을 닮은 걸까요? 네, 우리 어린이. 정답입니다. 우리 선물 좀 주세요. 네, 너무 꽃등에가 벌을 닮아간 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벌은 독침이 있어서 다른 곤충들이 잘 와서 잡아먹기가 어려워요. 쏠까봐. 그런데 꽃등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막 잡아먹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을 달 수는 없으니까 몸 색깔을 벌처럼 만들어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답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착하고 깨물지도 않는 꽃등에를 봐도 무조건 도망갔었잖아요. 오해했잖아요. 벌인 줄 알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죠? 여러분 미안한 마음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꽃등에를 만났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미안해. 내가 앞으로 오해하지 않을게. 억울해하지 말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억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오해하면은 다가가서 미안해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질까요? 그렇죠. 좋아지죠. 더 좋아지죠. 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꽃도 많이 피고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은 벌과 꽃등에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날개가 2개만 있으면 얘는 벌이 아니구나, 꽃등에구나. 눈이 크면은 얘는 벌이 아니구나, 꽃등에구나 하고 겁먹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아요. 다만 벌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벌 닮은 꽃등에를 봤을 때 도망가는 거, 이런 거 우리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우리 어린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꽃등에하고 이야기 나누는 우리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똥이 좋아요. 똥. 자, 옆에 사진에 있는 벌레 이름이 소똥구리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현상금이 걸려 있어. 현상금이 걸리. 제가 무슨 도둑놈인가? 나쁜 짓을 해서 현상금이 걸렸나? 왜 현상금이 걸렸을까요? 자, 우리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문제를 알아맞혀 볼게요. 영상 부탁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을 만나 보금자리를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생명체들의 꿈인데요. 여보, 이 똥경단이면 우리 아이방 예쁘게 꾸밀 수 있겠지요? 그럼요. 아유, 잘 좀 밀어요. 향긋한 똥구린내를 맡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들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바로 소똥구리입니다. 그런데 좀 더럽다고요? 소똥구리에겐 달콤한 초콜릿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두들 꺼려하는 우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키워내는 소똥구리 이야기, 그 속으로 고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1970년대 이후 우리 자연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도시와 산업화로 소똥구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럼 소똥구리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걸까요?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종 보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라진 소똥구리를 자연에 되살리기 위해 몽골에서 200마리를 데려왔답니다. 한국 소똥구리와 유전적으로 제일 유사해서 우리를 데려간대. 우와, 나 비행기 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소똥구리는 38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경단을 굴리는 건 3종류뿐이라고 합니다. 톱니바퀴가 달린 튼튼하고 넓은 다리를 활용해 경단을 굴리는데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경단을 굴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아기가 살집인데 더 크게, 더 크게. 제주도 등지에서 종종 발견되는 애기뿔 솥동구리는 멸종위기종 솥동구리와는 다른 종이에요. 언뜻 장수풍뎅이 암컷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솥동구리가 조금 더 작답니다. 솥동구리는 우리 생태계 청소부죠. 가축의 분변을 빠른 시간에 분해해 생태계 물질 순환을 돕는데요. 솥동구리가 먹어서 분해시킨 똥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골칫덩어리가 아닌 땅을 기름지게 하는 천연 거름이 돼요. 만일 솥동구리가 사라진다면 점점 더 많은 돈과 화학약품을 들여 변을 해결해야겠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환경 문제는 자연에 답이 있다. 생태계 지킴이 솥동구리 부부가 한국에서 살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섰어요. 여보, 이 똥 경단이면 우리 아이 방 예쁘게 꾸밀 수 있겠죠? 그럼요. 잘 좀 밀어요. 솥동구리 부부는 입지 좋은 곳에 구멍을 파고 경단을 굴려 넣은 뒤 똥 속에 알을 낳아요. 따뜻한 똥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솥동구리. 어딘가에서 신선한 똥 냄새가 난다. 그럼 이만 안녕. 정말 소중한 생태계 지킴이 솥동구리. 우리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네, 잘 보셨어요? 네, 솥동구리가 뭐를 굴려요? 그렇죠, 솥똥을 굴리죠. 사람 똥을 굴리는 게 아니라 솥똥을 굴려요. 네. 자, 우리나라에 모두 38종 정도의 솥동구리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대부분 멸종했고요. 멸종 위기 2급 지정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자연에서는 솥동구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문제 냅니다. 다음 중 똥경단을 굴리는 아이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누구일까요? 네, 네, 정답. 우리 어린이 다 맞췄어요. 정답입니다. 손 내리세요. 4번이에요. 네, 아까 나왔잖아요. 긴다리 솥동구리, 그 다음에 솥동구리, 왕솥동구리는 다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솥동을 잘 굴리는데 짧은 다리는 솥동을 못 굴리겠죠. 네, 뱅글뱅글 돌 거예요. 자, 짧은 다리 솥동구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솥동구리가 우리 곁을 떠났을까? 아까 나왔죠. 환경이 오염돼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선생님이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공룡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렇죠, 살았죠.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그 이후에 멸종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공룡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공룡도 먹고 똥을 놓겠죠. 공룡의 똥에서 솥동구리가 똥을 파낸 굴이 발견됐어요. 그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7천만 년 전에도 솥동구리가 있었고 공룡 똥을 먹고 살았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솥동구리는 수천만 년, 수억 년을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런데 불과 1970년 되면은 4, 50년 전에 이 땅에서 사라진 거예요. 수억 년, 수천만 년을 살아오던 솥동구리가 누구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인간의 조상은 몇 년쯤 될까요? 인간의 조상은 길게 잡아도 50만 년이 안 돼요. 우리의 조상의 조상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도 50만 년이 안 돼요. 그런데 50만 년도 안 된 인간이 수억 년 된 솥동구리를
멸종시킨 거죠. 소똥구리가 우리는 이 땅에서 수천만 년도 더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불과 몇십만 년 전에 나타난 인간이 우리를 멸종시키다니 억울하고 화나.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 빼버린 거 아니야 이거? 라고 원망할 것 같아요. 자, 소똥구리가 우리에게 이롭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여러분한테 잘못된 거 고백할 게 있어. 저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되는데 화살표가 틀렸어요. 자, 소똥구리가 똥을 잘 분해하면 이 똥이 분해된 똥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땅이 비옥해지면 풀이 잘 자라죠. 풀이 잘 자라면 그 풀을 누가 먹고 살아요? 소나 말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소가 아주 좋은 풀들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살도 찌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요. 소를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우리가 소고기 먹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똥구리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질 않는다면 땅이 척박해지고 그럼 풀이 잘 자라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소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소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소똥구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풀은 소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풀이 또 죽어서 썩어서 또 퇴비가 돼서 땅이 또 비옥해지죠. 그런 땅 속에는 소똥구리 말고 지렁이나 이런 땅강아지나 땅을 비옥하게 하는 다른 동물들이 또 있죠. 예. 참 소똥구리는 여러 가지로 남들에게 이로운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사라졌냐 하면은 1970년대부터 농약을 많이 살포했어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논이나 밭에 농약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다가 1970년대부터 많이 농약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된 거예요. 땅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땅에서 자란 풀을 먹은 그 소가 눈 똥을 소똥구리는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농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죽고 멸종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소를 보려면 들판에 나가면 소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들판에 소가 없고 다 가둬놓고 축사에 가둬놓고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풀을 안 주죠. 뭘 줘요? 사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들판에 살질 않으니까 또 들판에 소똥구리가 살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2017년에 환경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소똥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200마리를 갖고 왔다 그랬죠? 갖고 오기 전에 현상금을 걸었어요. 한 마리당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했는데 소똥구리가 많이 와서 100만 원씩 막 나눠줬을까요? 10마리만 갖고 와도 1,000만 원인데요. 100마리 갖고 오면 얼마일까요? 그런데 현상금이 돈이 나가질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소똥구리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긴다리 소똥구리가 강원도 인제 양구 쪽에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산속 특정한 곳에서만 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착한 소똥구리한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친해지고 싶어요? 용기를 주고 싶어요? 야단치고 싶어요? 또 다른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용기를 주고 싶어요. 또 어린이는 친해지고 싶어요? 용기를 주고 싶어요. 또 우리 어린이는 친해지고 싶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손을 많이 들어서 다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네, 우리 어린이들은 친해지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어 해요. 야단치고 싶어하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네, 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마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소똥구리는 우리한테 유익한 곤충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소똥구리는 또 억울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앞에 만약에 소똥구리가 있다면 뭐라고 말할래요? 그렇죠. 자, 각자 자기 생각하는 걸 한 번에 얘기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정말 훌륭하고 기특해요. 짱. 자, 그 밖에 무당벌레, 꽃등에, 소똥구리 다음으로 반딧불이, 개미귀신, 누에나방, 그리마, 각다기, 꼽등이, 배추흰나비, 땅강아지 등등등등 수많은 곤충들이 자기가 가장 억울하다고 또 막 하소연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머리 아파. 내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으니 나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야겠다 하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는데, 할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모두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야. 모두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문제 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다 정답이에요. 선생님이 내년에 또 오시면 내년에 초콜릿을 많이 준비해 올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맞췄어요.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요? 우리들이 풀어줘야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엄마라 그랬죠. 네. 그럼 엄마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풀어줘야 되고, 아빠가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그럼 아빠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우리가 어린이들하고 엄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다 같이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살면은 병이 돼요. 아유, 저 억울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한 아이만 더 얘기해 볼게요. 누구 얘기야? 누에나방 얘기해 볼게요. 누에나방은 왜 억울할지 혹시 알아요? 네, 맞아요. 누에나방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가 있어요. 조그만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누에나방은 착한 일을 많이 하죠.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알이 누에가 되고 고치를 만들어서 명주실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번데기는 사람이 먹잖아요. 음식이 되고. 그런데 왜 억울할까요? 세상에 날개가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날아보질 못해요. 저 파란 하늘을 얘도 날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연에도 누에나방이 있거든요. 자연에 사는 누에나방은 파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기른 누에나방은 날개만 있지 날질 못해요. 그래서 억울하대요. 마음이 아파요. 자, 이 모든 곤충들은 우리가 보기에 다 징그러 할 수 있지만 다 억울한 애들이에요. 저기서 우리 각닭이라고 있죠. 그리마 옆에 각닭이는 여러분들이 왕목이라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그런 애예요. 근데 쟤는 침이 없잖아요. 침이 없는데 왕목이라 그래서 다 죽이잖아요. 막 칙칙이 뿌려가지고. 근데 쟤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덩치가 크고 모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다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우리가 아까 누가 해결한다고? 바로 이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만 볼게요. 이어서 이티 콕입니다. 네, 등심, 안심, 부채살, 갈비살. 말해 뭐 할까요? 씹을수록 맛있는 소고기인데요. 내 어금니가 운다 울어.
한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성비로 치면 호주산만한 게 없습니다. 호주산 소는 보리를 먹고 자라서 육질은 탄력이 있고 지방은 촘촘하고 맛이 고소하다는 평가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호주산 소고기는 연간 1조 3천억 원. 호주에서 소는 외화를 벌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이지만 호주에서 소는 한때 골칫거리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배설물이 땅에 쌓여 굳으면서 광활한 초지가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소가 18세기 말 남아프리카에서 호주로 들어온 외래종이어서 그 배설물을 분해할 수 있는 곤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쇠똥구리였는데요. 과학자들이 연구 끝에 쇠똥구리를 대량 풀어놓으면서 비로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곤충을 벌레라고 부르며 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벌레와 인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식물의 80% 이상이 곤충 덕분에 열매를 맺고요. 또 쓰레기를 분해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도 역시 곤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곤충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UCL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20년 사이 곤충 개체수가 무려 49%나 감소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이상 기후에 따른 서식 환경의 변화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곤충의 감소가 인류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까라는 뜻에서 이 지구 멸망을 빗댄 아마겟돈과 곤충의 이 두 단어를 합친 곤충겟돈, 이런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Something's not right. Too much time has gone by. 인류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하는 꿀벌의 실종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열매에는 벌들의 날갯짓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벌들이 식물의 수분을 돕는 꽃가루 운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당근, 양파 등 세계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이 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올 들어 국내에서 약 100억 마리의 꿀벌이 죽거나 사라지면서 전국 양봉 농가와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직접 여왕벌로 변신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We are losing the bees. We have to understand scientifically what happens if we lose them. 꿀벌이 사라지면 수년 내 인류도 멸망한다. 곤충은 이 세계가 돌아가게 해주는 자연의 작은 톱니바퀴다. 과학자나 곤충학자들은 일찌감치 이런 견해를 내놨는데요. 자, 시계도 톱니바퀴가 빠지면 멈춰서듯 곤충이라는 톱니바퀴가 사라진 지구 역시 언제 멈춰설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티콕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같이 했는데 와, 선생님이 너무 놀랐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마음씨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